네, 반갑습니다. 레인보우 브레인 대표 박현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목적으로 하는 걸 좀 요약을 했는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드팩토 뭐 표준이랑 산업 표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 글로벌 국내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기업에서는 LLM과 더불어 RAG가 거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공 제조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AI 구축한다 이러면 LLM과 RAG를 기반으로 한 어떤 자신 또는 자기 업종에 대한 AI 시스템 구축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LLM이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브레인인데 왜 또 RAG가 필요할까? 이거를 조금 더 좀 쉽게 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비유를 해달라 하니까 만약에 기업이 아주 멋진 맛있는 음식을 하는 식당이라고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면 LLM은 요리사입니다. 뚝딱 하면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입니다. 막 세상에 없던 요리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RAG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그 레시피가 있는 요리책입니다. 요리책. 그러면 왜 요리사가 있는데 전지전능하게 모든 거 다 만들 수 있는데 하느냐? 기업 서비스는 이런 창의성,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때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서비스를 할 때는 창의성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LLM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독단적으로 요리를 만들어내면 사업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레시피대로 만들어라, 이 가이드를 주는 게 레그의 어떤 좀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똑똑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왜 LLM만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LLM에다가 질문해서 답변을 받는데 두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기업 서비스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정말로 뭐 모든 영역에 대해서 너무 똑똑해요. 똑똑한데 우리 회사의 내부에 정말로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업종만에 특화되는 그런 내용들까지는 학습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파인 튜닝도 하고 또 레그도 하는 이유가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말했듯이 기업 서비스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왜? A라 답변했다, B라 답변했다가 고객이 녹취했다가 이거 뭐 나중에 클레임 걸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대고객용으로 서비스를 바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덜 민감한 대직원용 서비스부터 일단 하면서 어떤 노하우를 축적해 가지 않을까 그러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LLM이 좀 천방지축, 창의성 그리고 일관되지 않거나 또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답변들은 기업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은 RAG와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색 기반의 이런 RAG 보완을 해서 LLM을 좀 완성하고자 하는 게 특히 B2B 비즈니스에서의 좀 핵심이고, 그래서 RAG가 적어도 지금 가장 각광받는 LLM의 구축 모델의 주요 컴포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측에 아주 심플합니다. 기업의 데이터, 업종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검색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미리 구축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LLM에 바로 물어보지 않고 이 레그의 검색 시스템에다가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레그가 스콥을 정해줍니다. LLM에 물어볼 스콥을 이 안에서만 너가 정리해서 생성해서 답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해결됩니다. 전혀 어떤 근거 없는 답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내가 준 요 출처 안에서만 대답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대답의 근거가 나오는 거고요. 기타 또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드린 또 부가 어떤 베너핏들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어를 했기 때문에 그냥 플로우만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RAG, 레그와 LLM을 구축하는가, 저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 데이터들이 있죠.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잘게 쪼갭니다. 청킹이라 하고요. 쪼갤 때 문맥을 인지해서 좀 쪼갭니다. 여러 가지 그냥 로 데이터를 그냥 쪼갰다가는 인식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일반 검색 시스템과 다른 임베딩이라는 걸 거칩니다. 결국은 이 내용 기반으로서 문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벡터라는 이런 행렬 값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이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모든 지식 데이터, 자료들, 문서들을 일단 임베딩을 해서 벡터화합니다. 그걸 모아놓은 것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일단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기업의 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뭐 대표적으로 뭐 챗봇 같은 애플리케이션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임베딩을 합니다. 그럼 벡터 값이 나오겠죠. 그럼 사용자 질문과 질문자의 그 임베딩된 벡터 값과 가장 관련 있는, 상관이 가장 있는 것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습니다. 가장 관련 있는 거 탑 3, 탑 5, 탑 10 이렇게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연관되는 이 문서, 아까 미리 잘라낸 청크 페이지들을 가지고 LLM에 던지기 위한 프롬프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 그리고 이제 출제 범위, 스코까지 해서 관련되는 문서를 딱 주죠. 만약 5페이지. 그러면 LLM은 딱 이 안에서만 답변을 만들든지 문서를 요약하든지 리포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LLM도 파인 튜닝도 있고 RAG도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V는 이제 LLM의 파인 튜닝입니다. 뭐 S는 스몰 LLM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LLM은 있습니다. 사전에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로 기반 지식을 모두 쌓아서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이나 업종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시키는 것들이 이제 파인 튜닝입니다. 그러면 범용적인 것도 잘 알고 우리 회사나 우리 업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겠죠. LLM이 똑똑하게 더 전문화된 LLM이 나오게 되겠죠. 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지식 데이터 그 임베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LLM한테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레그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레그가 관련된 문서만을 던져주면 이걸 가지고 LLM한테 물어봅니다. 결국은 LLM이 합니다. 근데 LLM 할 때 뭔가 출제 범위를 답변을 하는 그 스코프를 정해주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 상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현재 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이브리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에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보는 고정이 안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정보는 추가적으로 학습도 시켜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도 해야 되고 또 뭐 삭제도 해야 됩니다. 뭐 대학에서 입시 요강이 2025년도 입시 요강 나오면 24년도, 23년도는 또 삭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혼선을 줄 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장을 하는 방법도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수직 확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파인 튜닝과 같은 이런 방법들입니다. 전체 LLM이 있고 추가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전 과정을 한번 새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뇌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이 과정들이 비용은 좀 많이 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수편 확장 모델은 내가 필요한 것들만 계속 애드온 할 수가 있고 또는 수정할 수도 있고 또는 딜리트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뇌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LLM을 두고 앞에 레그에서만 이런 것들을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하게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다른 모델이 있는데 메이저 업데이트 할 때는 아무래도 LLM 업데이트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데일리 오퍼레이션이나 주기적으로 할 때는 레그를 이렇게 수평 확장도 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을 다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레그 제품이 있습니다. 유레카 렉이라는 이제 제품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엔드-투-엔드 과정을 다 합니다. 제가 뒤에 전체 프로세스는 한번 좀 정리한 차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그럼 특징이 뭐냐? 크게 이제 밑에 있는 이제 4가지 정도 모듈이 이제 핵심 컴포넌트인데요. 물어보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회사 보험 상품 100개, 경쟁사 보험 상품 해서 한 3,000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레그나 LLM 다 물어보게 되면 할루시네이션으로 끝장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복되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보장 범위와 보장률 정도 좀 차이 나는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고객이 물어봤을 때 그냥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품 이런 것들을 먼저 지정해주고 하면 참 좋은데 고객이 뭔가 상품을 찾는데 또 미리 상품명을 알고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레그나 LLM에서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이슈인데요. 그래서 빠르게 고객이 질문했을 때 타겟되는 문서를 빠르게 좀 좁혀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서비스 라우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고객이 질문했을 때 고객님 이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군요. 이래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빠르게 그 해당되는 문서로 좀 지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ETL이라고 이제 뭐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가공하고 적재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레그에서도 이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문맥 감지 분할이 좀 필요합니다. 그 뒤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쪽이 테이블 전처리 기술입니다. 앞서 그 스펠릭스에서도 그 100% 자동화는 안 되고 하이테크 노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복잡한 테이블들이 많고 그리고 테이블은 만약에 100% 정확도를 유지 안 하게 되면 대형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20%, 25%, 30% 이래 되는데 이게 한 칸 밀려가지고 보장료율이 30, 35, 40 되면 보험사 망하겠죠. 만약에 보장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물론이고 수기 내지는 반자동화 형태로 해서 어떻게든 검증을 해서 일단 전환할 때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걸 변환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LLM에도 이런 것들을 또 추가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전 학습 및 도메인 특화 파인 튜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전 학습이 돼 있어요. 뭐 생보, 손보,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 정도는 챗GPT도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또는 뭐 대한민국의 보험 금융 감독업 규정이라든지 점점 내부 문서 어떤 이런 지침 매뉴얼까지 넣어가면 챗GPT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특정 도메인에 특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서들을 찾아가지고 주로 온프레임이 되겠죠. 온프레임 LLM에다가 추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걸 한 땀 한 땀 문제와 답변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메인 특화. 저희 회사도 이제 보험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조, 교육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유레카 책의 기본 사용법인데 심플합니다. 1번 문서를 아까 문서 라우터를 통해서 문서를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2번 동일하게 그냥 질문을 합니다. 질문 또는 커맨드를 넣죠. 요약해줘, 뭐 생성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냥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답변을 줍니다. 네, 4번이 좀 다른데요. 4번은 이 답변에 대한 그 3번에 보게 되면 밑에 이제 링크가 있죠. 이 답변을 레그가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이 출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 4번에 출처 근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연 영상에서 좀 실사례와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데모 환경의 영상을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오게 되면 문서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해당 상품을 문서를 빠르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답변이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밑에 출처들을 정리해주고 우측에서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이나 테이블, 로 데이터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을 또 고객의 피드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피드백에 나온 근거가 되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드민 화면에서 모두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어떤 실제 이 레그나 파인튜닝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뇌혈관 장애 및 후유증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파인튜닝 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 하는 사례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와 관련되는 건 없는데 그냥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얘가 정의를 물어보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맥 감지 분할의 아주 이제 심플한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몇 조 이랬는데 이 항목이 청크가 사이즈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잘라야 되는데 중간에서 앞만 자르고 오버래핑을 하더라도 두 번째 청크 같은 경우는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이제 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 감지 분할을 하게 되면 같은 카테고리의 전체 내용이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어떤 이 내용이 어느 주제의 어느 제목 밑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잘려 나간 게 어떤 건지 몰라서 할루시네이션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성능에서 중요한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문맥 감지 분할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렇게 확연하게 답변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전처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이제 LLM이나 이런 데서 인지는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 포맷을 유지하면서 전처리되는 거는 좀 만만치 않은 영역입니다. 특히 복합한 테이블에서. 그래서 테이블 전처리를 했을 때는 답변 형태도 정확하게 테이블 형태로 포매팅돼서 보여줄 수가 있고 정확하게 테이블 안에 있는 수치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전체 제가 그 고객이 레그와 LLM 기반으로 시스템 도입한다 했어요. 전 과정을 좀 한 장으로 했는데 자료는 어차피 공유되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만 보게 되면 밑에 회색 부분이 지식 베이스를 미리 사전에 구축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자르고 포매팅해서 임베딩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과정이 이제 질문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이 오면 다시 임베딩하고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유사도 검색을 해서 가장 관련되는 문서를 가져와서 프롬프트를 태워서 LLM에다 던져주고요. 파란색은 그 답변을 LLM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이런 3단계 이런 구성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LLM은 옵션이 되겠죠. 퍼블릭이냐, 스몰 LLM, 온프레임이냐. 그래서 각각의 파인 튜닝하는 것들은 이제 선택이 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LLM 레그 특히 레그 관련해서 지금 한참 대중적이지만 레그 자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60 나오다가 한 80 나오면 아주 훌륭하지만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답들이 가끔 나오는 것들 지금은 파인 튜닝을 정답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답이 나오는 패턴이라든지 불확실성 어느 정도 나오는 것들을 좀 정량화해서 의미론적 엔트로피 형태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객관화하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것들을 좀 R&D를 하고 있고요. 이러게 되면 이제 레그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제품마다 지금도 이제 리더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어느 정도 도입하고 이것들을 고객사의 그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근거가 나옵니다. 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닌지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7년째 그 로봇 자동화 RPA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식당의 예를 들면 RPA 로봇은 식당의 재료들을 사오고 다듬고 하는 이 밑에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리사가 나왔고 그리고 레시피 요리책이 있으면 이제 전체 식당을 전문가가 운영하는 무인 식당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기술 요소들은 다 갖춰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고객사라든지 실제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 LLM 그리고 생성의 구축 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연락 주시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